자, 58번입니다. 자, 다음 중 문서죄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복사문서 문서성 인정되죠? 허무인 명의 인정되고요. 신용장의 은행 접수 일부인 인정되고요. 그렇지만 모니터상에 나타나는 그 깜빡깜빡거리는 그 이미지 있죠? 이것은 스위치 내리면 푹 꺼지기 때문에 계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성으로서 인정되지 않죠. 자, 59번입니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4번입니다. 자, 기억번. 조합장 아닌 사람이 조합장의 직함을 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자격무용죄가 인정되는 겁니다. 여기서 계약의 상대방이 이것을 알고 있었다든지 조합장 직인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격무용, 즉 위조, 변조, 자격무용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만 구비가 되면 상대방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간에 본죄가 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됩니다. 자, 죽음 가장납입 앞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등기를 내자마자 곧바로 인출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돈이 한 번도 회사 돈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횡령죄 배임죄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형법상의 공정증서 원본 등 불실기재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등기소 직원을 속여서 등기 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론 상법에도 납입가장죄를 처벌한 조항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종종 신임이사 등이 선임되고 자, 전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처분 결정이 취소가 됐다는 거죠. 취소가 됐을 때 그러면 이제 새로 신임된 선임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전임 대표자가 위 가처분 결정을 알면서 가처분 결정 시부터 취소될 때까지의 쓴 그 이사록 있죠? 이사록은 자격무용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권한자가 서명하지 않고 갑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서명을 흉내 내어 결재란에 대신 서명케 하였는데 갑의 경우에는 갑 이 사람입니다. 자, 갑의 경우에는 공문서 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를 않는다. 그쵸? 지시했기 때문에 양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탈락되어서 위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60번입니다. 자, 60번부터는 자,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고 60번부터는 이제 허위 공문서 작성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신 기출부터 수록되어 있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번. 갑이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한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하여 혼인 관계를 기재했을 때 갑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이 된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비공무원이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간접이 안 됩니다. 2번. 보조 공무원은 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정을 모르는 작성권자에게 제출하고 도구로 이용했죠. 그랬을 때 보조 공무원은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3번 가죠. 3번을 보게 되면 보안과장이 담당 공무원을 도구로 이용했죠. 그랬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이 됩니다. 이건 총론 시간에 배우죠. 자, 4번. 이 4번 잘 봐두셔야 돼요. 자, 군청 산림과 소속 공무원 갑 그랬습니다. 자, 허위의 산지 이용 구분 내용 통보를 군청 민원봉사과에 보내어 그 정을 모르는 민원봉사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작성 발급받았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이 될 수 있을까? 자, 여기서 비교할 것이 이 2번입니다. 2번은 보조 공무원이잖아요. 보조 공무원은 원래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는 누굴까요? 주체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이 주체가 되는 거죠. 이 작성 권한이 있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인데 보조 공무원은 될 수 있다 했죠. 그것은 총론 시간에 배우죠. 간접형법 파트에서.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 공문 작성죄에 간접이 못 되는 거죠. 근데 보조 공무원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럼 이 사람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요. 이 공무원 갑은
보조 공무원이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 옷은 입었어. 공무원 옷은 입은 거 맞는데 관련성이 없는 사람이야 전혀. 이 민원봉사과 공무원 보조 공무원이 아니라니까. 그냥 다른 과야 다른 과,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이 민원봉사과 이 직무 관련 있는 자도 아니고 보조 공무원도 아니고 완전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무원이랑 옷은 입었긴 입었지만 일반과 같은 비공무원이나 마찬가지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2번과 비교하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61번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가죠. 자, 문서 자체에 의해서 작성권자를 알 수가 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로 볼 수 있다. 맞죠? 자, 공무원 아닌 피고인이 그랬네요. 자, 담당 공무원을 교사하여 무허가 건물을 허가받은 것처럼 가옥 대장에 등재케 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자는 그 범죄의 교사가 된다. 그쵸?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교사 형태를 가담한 거잖아요. 3번 갑니다. 당사자 본인인 것임을 확인한 바 없지만 관행에 따라서 그런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를 하였을 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죠. 틀렸습니다. 관행이 있다고 하여 범죄 성립을 뭐 조각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뭐 책임 조각사에 그런 거 없습니다. 한 개의 문서에 작성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 한 명의 작성 행위로서 완성이 됩니다. 완성돼요. 둘 다 적어야 완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명만 적어도 완성이 돼요. 추상적 이원범위라서 그래요. 기술식을 좀 당깁니다. 자, 완성되는 것으로서 그 1인의 공문서 작성 행위는 완료되는 것이며 나머지 다른 사람의 날인이 없다 하여 전체의 공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그 말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한 명만 갖고서도 작성되었다고 본다는 거죠. 즉 이 사람이 작성을 했긴 했는데 거기다가 허위를 적었다는 거지. 허위를 적었다면 이 완료 행위로서 즉시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된다. 이 뜻입니다. 됐죠? 다른 한 사람의 날인이 없다 하더라도 죄가 된다고요. 자, 6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는데 정답은 2번. 자, 기억번입니다. 자, 면장의 결제 없이, 자, 개장입니다. 결제 없이 직접 허위 내용의 호적 정정 기재를 했으면 허위 공문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공문서 위조가 되죠. 만약에 이 보조 공무원이 면장의 결제를 받아서 했다면 그때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이 되지만 결제 없이 직접 했다면 공문서 위조가 될 뿐입니다. 2번 경찰관이 이 현행범 체포하거나 작성할 때 이러이러한 것을 고지했다는 내용의 허위로 현행범인 체포서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죠. 이때 경찰관은 작성 권한 있는 자이기 때문에 허위로 적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범위가 있고 실제로 그 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준공 검사 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마치 뭐뭐한 것처럼 적었다면 역시 허위가 되죠. 동그라미. 자, 공무원인 의사입니다.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을 때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됩니다. 진단서 안 됩니다. 진단서는 공무원이 아닌 의사입니다. 일반 의사. 근데 공무원인 의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되죠. 자, 미인번 했죠. 군수의 결제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6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자, 명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문서 자체에서 누가 작성했는지를 알 수 있다면 된다. 맞죠? 2번. 자, 직무 관한 문서란 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를 말하고 법률, 명령, 내규, 관례 괜찮
포함된다. 맞죠? 3번 공증 담당 변호사가 직원으로부터 인증 촉탁 서류를 받은 다음 법무사가 공증사무실에 출석해서 사서 증서 날인이 당사자 본인인 것을 확인한 바 없대요. 업계 관행에 따라 마치 그 확인을 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죠. 뭐 관행이 뭐 되십니까? 관행은 책임 조각사유가 안 돼요. 틀렸습니다. 관행이 잘못된 거라면 이제 자꾸 시정하고 바꾸어 나가는 거죠. 뭐 과거에 뭐 안 그랬나요? 과거에 다 뇌물 주고 뭐 다 인사청탁하고 다 그러지 않았나요? 근데 그것이 관행이라고 하면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다 하면 처벌받잖아요.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낡은 관습 이런 것들은 다 철폐되어야 하고 개선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러니까 관행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조각사에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거짓이 없기 때문에 허위 작성이 되지 않죠. 맞습니다. 자, 64번을 갑니다. 자,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정답은 3번입니다. 세대주 아닌 자를 세대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허위고요. 무허가를 허가로 적었기 때문에 허위이고요. 다른 내용을 기재했기 때문에 허위이고요. 중간검사를 안 했는데 했다고 적었기 때문에 허위이고요. 그리고 개장이죠, 개장. 보조공문입니다. 면장 결제 없이 했다면 앞에서 설명드렸는데 이것은 허위가 아니라 공문서 위조가 됩니다. 위조다. X. 답은 3번입니다. 자, 65번입니다.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 정답은 3번입니다. 1번 허위인 것을 알면서 기재했기 때문에 허위 작성죄가 되고요. 대리인은 대리인이라고 적어야지 왜 본인으로 적냐고요. 허위입니다. 자, 3번에 친절하게 적어줬잖아요. 허위 내용의 기재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허위 작성죄는 아닌 거죠. 동시에 일해주고 함께 일해줬다면 다 적어야지. 그렇잖아요. 다 적어야 되는데 왜 누군 적고 누군 안 적느냐고요. 이전 등기만 적고 근저당은 안 적었대요. 그럼 뭐야? 이게 허위죠, 뭐야. 허위가 됩니다. 자, 그런 뜻입니다.